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냐? 혹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얘기냐?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거죠. 미국에서 39만 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3.6%, 그리고 상승률은 5.2%, 3.6%와 5.2%는 예상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39만 명은 32.9만 명이 예상이었기 때문에 잘 나온 거죠. 고용지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잘 나왔다.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 자, 결론 끝. 근데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잖아. 이분이 드로우 마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번에 고용지표에 대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시기긴 하지만 곧 있으면은 먹구름이 물려와서 어두워질 것 같고 안 좋아질 것 같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레저, 그리고 전문직, 그리고 정부, 운송 관련 헬스케어 등등 이 모든 분야에서 다 늘었는데 유일하게 하나 줄어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만 명이나 줄어드는데 리테일 트레이드 쪽이 많이 줄었어요. 타겟과 월마트가 준 힌트라고 했는데 이번 유통업종에서 지금 어쨌든 일자리가 확 줄었다라는 거고, 전반적으로 미국 고용이 당장 안 좋아지긴 않겠지만 뭔가 이상하다 둔화될 것 같다라는 힌트를 준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장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시간당 임금이 0.3%, 그러니까 전달 대비 예상보다는 조금 낮아졌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 이 그림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계속 올라가던 속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 이것도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가면 이건 나가리인데 그렇게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났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난 코로나고 뭐고 그래서 안 할 거야, 일 안 해, 그만해 라고 했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보시면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임금을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소비를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미스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파란색 선이 미국의 소비입니다. 미국 소비는 아직까지는 둔화되고 있지 않아요. 괜찮아. 근데 소비 심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아직 소비는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첫 번째 미스테리고요. 두 번째 미스테리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지표인데요. 미국의 저축률이 14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저축을 4%밖에 안 한다. 내가 임금으로 받은 돈은 다 써버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신용카드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볼빙 수치가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경기는 지금 보면 과대 포장돼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냥 돈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명목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우리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돈 쓸 게 많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이게 내려간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리는 게, 내가 임금은 올라가고 내가 가진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가가 더 오르니까 내가 더 가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난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소비를 과잉해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축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리볼빙이 늘어나고, 3가지 미스테리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소비는 둔화될 조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냐, 혹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얘기냐,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거죠. 자, 이게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금융위기 상황들을 제가 이제 리뷰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리세션 아니야.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돈을 거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봐야 별로 먹을 거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사람들은 리세션이 안 온다고 하고 있는데 리세션이 오면 대박 이러니까 이제 이쪽에다 돈을 걸고 싶은 심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야 이거는 한번 쇼패팅 한번 해봐 들어가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여전히 물론 그럴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라는 건 인정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가 미국 경기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요? 70%. 맞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까지 소비가 차지합니다. 와, 역시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70%나 차지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해요. 이겁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2020년 1분,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요?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회복된 것의 비중이 얼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해주시죠. 70, 80 등등 소비가 얼마나 성장에 기여를 했을까요? 40%? 80%? 80%면은 너무 똑같잖아요. 25%, 50% 같거나 작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스티브 굿 잡스님 100% 정답. 스티브 굿 잡스님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가 성장에 기여한 것이 2.13%였는데 연준이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이 1.8%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없었으면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70%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미국 소비가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소비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국제금융센터의 그림인데요. 자, 개인 소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보시죠? 자, 개인 소비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보이시죠? 민간 투자가 이때 잠깐 4분기 때 있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기여한 부분이 없어서 개인 소비가 다 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소비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지금 돈도 없는 것 같지, 지금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거 돈 다 깨먹는 거 아니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역자산 효과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가계 자산이 133조 달러에서 16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가계의 자산은 133조 달러에서 169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늘어난 정도를 보니까 36조 달러나 늘어났어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가계는 36조 달러나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자산이 늘어났으면 부채로 땡겨서 한 건지 진짜 자본이 늘어난 건지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부채는 약 1.8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1% 증가했죠. 아까 자산은 26%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생각보다는 덜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가계의 부채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다라는 걸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주식과 관련돼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게 이 숫자가 좀 재밌더라고요. 주식은 상위 1%가 주식 자산의 50%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90%는 14%만 들고 있습니다. 그럼 상위 10%가 86% 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위 90%가 들고 있는 거 합쳐봐야 14%밖에 안 되네. 그죠? 주식은 그런 것 같네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하위 90%가 50%를 들고 있습니다. 상위 1%는 14%만 들고 있죠. 생각보다
다르다. 그죠?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의 1%가 50% 다 들고 있으니까 양극화가 진짜 심한 건데 부동산은 생각보다 덜하네요. 주식을 50% 들고 있는 상위 1%와 부동산은 50% 들고 있는 하위 50%,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비 성향이 다르대요.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상위 1%는 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아서 이 사람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이거에 따라서 소비를 더하거나 줄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우와 기분 좋다 그러면서 옷 사러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가가 오르든 말든지 그냥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하위 90%가 50%를 들고 있는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빠지냐 안 빠지냐가 매우 중요한데 소비의 부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여기 있다라는 거죠.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위 90%가 50%나 들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모기지, 금리, 뭐 소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이 빠지면 나가리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지난주에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성장 속도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어도 지금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YOY 기준으로 15% 이상씩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간다? 이건 진짜 천지개벽이 나고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정도만큼이 돼야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미국의 부동산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부동산이 안 떨어지면 괜찮다, 이런 결론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인데요.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낮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다 라는 거죠. 이것이 집값이 바로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 노동시장도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게 보면 빨간색으로 보시면 여기 다섯 군데는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경착륙입니다. 70년대에 경착륙을 3번이나 했어요. 많은 분들이 70년대에 딱 한 번 안 좋고 말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3번에 걸쳐서 리세션이 있었다. 그것도 하드 랜딩으로. 그러니까 70년대는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저도 요새 70년대 얘기를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 2000 닷컴버블 끝나고 나서 경착륙 한 번, 그리고 이제 15년, 16년 때 또 경착륙 한 번, 이렇게 경착륙이 3번,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빨간색 별표가 여기에 처리해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의 고리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뭐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경제의 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건 맞지만 당장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